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댓글에 파이오니어 분들이 파이코인의 가치는 거래소가 아니라 올램프 서비스에 의해 정해진다는 댓글이 많아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파이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우리가 체감하게 된 현실적 가치와 그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에 대해 다루어 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이코인이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파이코인이 정식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죠. 거래소의 초기 가격은 다양한 예측과 투기 심리를 반영하면서 치솟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우 흔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단순 상장만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치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가격 차트는 단기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지만 실질 경제에서 널리 활용되지 못하는 코인은 결국 투기 대상으로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이코인이 이 길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며 실질 가치를 증명하느냐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것이죠. 올램프 서비스란 쉽게 말해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원화를 통해 바로 파이코인을 구매하거나 반대로 파이코인을 원화로 바꿔서 내 은행 계좌로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접근성과 유동성 때문입니다. 접근성이 높아야 일반 사용자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고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시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올램프가 없다면 파이코인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 사용자들이 쓰기 불편한 자산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파이코인 초기에는 무료 채굴이라는 혁신적인 구조 덕분에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용자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채굴만으로는 실제 가치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법정화폐와 교환되지 않는다면 코인은 단지 앱 속의 디지털 숫자에 불과한 것이죠. 거래소 상장은 이 숫자를 실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시켜 주었지만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그 불완전함을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올램프 서비스입니다. 올램프가 활성화되면 파이코인은 은행 계좌에 바로 환전할 수 있고 다양한 결제 서비스와 연동되어 실질 경제에서 유통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파이코인이 단순한 투기 대상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결제 수단과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사실 비슷한 예시는 이미 다른 암호화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종 거래소뿐만 아니라 카드사,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심지어 일부 국가의 세금 결제 시스템과 연동되면서 그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죠. 만약 파이코인도 다양한 올램프를 확보한다면 예를 들어 국내의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간편 송금 서비스 또는 해외의 페이팔, 애플페이 등과 연동될 경우 파이코인의 실제 소비 범위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고 이것이 곧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올램프 없는 상장의 한계입니다. 단순히 거래소에서 파이 가격이 형성된다고 해서 실질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래소 안에서만 파이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좌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이코인이 상장된 이후에도 여전히 가치가 없다는 회의론이 나온 이유는 올램프가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파이코인의 진정한 상장은 거래소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올램프가 본격적으로 확장되었을 때 파이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변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한적 올램프입니다. 소수의 국가 혹은 일부 결제망에만 연결된다면 파이코인은 특정 지역에서만 유용한 코인으로 머물 가능성이 크죠. 가치 상승은 있겠지만 폭발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적 올램프입니다. 글로벌 주요 은행, 핀테크 서비스, 온라인 결제망과 연결된다면 파이코인의 가치는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결제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면 시장 가격은 공급보다 수요에 따라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제한 없는 온램프입니다. 법정화폐, 가상자산, 결제 인프라 모두와 자유롭게 교환되는 환경이 조성되면 파이코인은 글로벌 디지털 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파이코인이 꿈꿨던 최종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파이코인의 가치는 단순히 거래소 시세의 일희일비하기보다 온램프 확장 속도를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초기 기대감이 한 차례 식어가는 시기이지만 이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온램프 서비스가 점차 글로벌하게 확장되면 그동안 의심만 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파이를 구매하거나 결제 수단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이 본격화되면 파이코인은 이제 단순 코인이 아닌 실물 경제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이코인의 진짜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파이코인의 가치는 상장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램프 서비스의 확장 여부에 따라 장기적으로 결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램프가 열리면 파이는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쓰고 싶은 자산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래소 시세보다는 온램프 인프라의 발전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곧 파이코인의 가치를 미리 예측하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파이코인의 미래를 가르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 실제 사용성이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온램프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파이코인의 미래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도 흥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